자,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 속 시원하게 풀어가볼까 싶은데 역시나 시장에 대한 코멘트를 드려놓고 출발하겠습니다. 저 오프닝 때 말씀드렸지만 이 외국인들의 수급이 요즘 좀 이상하다라고 말씀드려서 수급부터 먼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수급을 보시게 되면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조금 이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우리가 거의 한 1, 2주 동안은 외국인들의 순매수가 계속 이어지는 것 같았는데 사실 외국인들이 매도했던 모든 수량들, 그러니까 7조 원치의 매도가 지금 이번 달 동안 일어났는데 그 수량들에 비해서, 그 금액들에 비해서는 매수 금액이 약 1조가 되지 않은 금액이라는 거죠. 근데 그 금액조차도 지금 또 매도세로 돌아서면서 올려놓고 팔고 하는 것을 계속 반복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수급의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이번에만 있었던 일인가요? 라고 했을 때는 아닙니다. 5월 10일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가까운 날짜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5월 10일을 보시게 되면은 5월 10일까지 사상 최고치를 찍고 올라갔던 시기였죠. 3,249포인트로 마감이 됐던 이 시기에도 보시면은 순매수가 조금 들어온 줄 알았는데 바로 매도세가 이어져 나가는 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고요. 그 전에도 뭔가 순매수만 들어왔다고 한다면은 역시 다시 또 순매도로 돌아서는 것을 4월 12일에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순매수가 좀 들어오고 1조 4천억 그리고 계속 순매도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시게 되면은 굉장히 오랫동안 매도를 잘 해왔던 게 외국인들이다 생각을 하고요. 이걸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1월부터 지금까지의 순매도 물량 어떤 정도가 됐는가? 지금까지는 총 16조 원치를 팔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순매수가 조금 들어왔다고 해서 어떤 사상 최고치에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가 만들어졌다고 해서 우리가 추격 매수를 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외국인들은 시세를 만든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해드리고 있는데 저는 이런 수급 자체를 그렇게까지 맹신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 시세를 만드는 게 외국인이라고 한다면 그 시세를 만들어주게끔 순매수가 꾸준히 좀 들어와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은 사상 최고치인 것 마냥 지수를 끌어올려 놓고 사람들의 기대감과 약간 추격 매수하고 싶은 그 조급함을 만들어 놓고 자기들은 매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습니다. 특히나 저는 뉴스를 좀 많이 보는 편인데 어제 보면은 우리 공중파라든지 여러 가지 뉴스 채널에서 사상 최고치 근접했다라는 코스피 뉴스가 많이 나왔었습니다. 그 말은 그 뉴스를 본 우리 개인 투자자들 얼마나 마음이 조급했을까요? 자, 그런데 이 지수가 올라오고 있는 모습, 약간 밑으로 떨어진 다음에 횡보하다가 올라오고 있는 이 중간 단계에 보시게 되면요. 이 2주간 약 2주 동안에 형성된 이 차트가 약간은 우상향인 것 같다. 지수가 좀 올라가는 것 같다 싶지만요. 저는 이 시장을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천하제일 투기 대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런가라고 하면은 이 기간 동안에 올라온 종목들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정치 테마,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윤석열 전 총장과 그리고 이재명 경기지사님, 결국 그런 분들의 관련주들, 성이 같다라든지 또는 사회이사로 누가 선임됐다든지 윤사무의 어떤 회장이라든지 그런 이야기들 가지고 지금 급등을 하고 있지 않나. 또는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스펙이라고 하는 그런 우리가 평생 보지도 않아야 되는, 평생 투자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들도 급등하고 올라오질 않나. 거기다가 또 뭔가 경기 회복기라고 하면서, 회복주라고 하면서 품절주들이 또 급등하지 않나. 결국은 여기서 올라오는 종목들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잡주라고 할 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이 급등을 했다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역시나 소형 모듈, 원자로에 대한 이야기를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소형 원자로도 아직까지 우리나라가 그렇게까지 수혜를 받고 있는 정도는 아니지만 투기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급등주가 너무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죠. 묻지마 급등주도 너무 많고요. 더군다나 보시게 되면은 실적이 나오고 있는 기업보다는 실적이 안 나오고 있는, 적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기업들도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또 한마디로 제가 또 추가드린다면 저는 올해 분명 보안테마 올라갈 것이다라고 작년 말부터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거 이제 와서 추천하는 방송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그 말은 또 보안주도 지금 또 뒤늦게 고점에서 추천을 당하고 있다는 거죠. 진작에 왜 보안주가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못했을까요? 그런 걸 생각한다면 저는 아직까지 보안주뿐만 아니라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든 테마들 저는 다 볼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렇게 지수가 뭔가 흐리멍텅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에서 지수를 추종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형주, 코스피라든지 또는 코스닥에 있는 대형주를 매매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지금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죠. 삼성전자라든지 SK하이닉스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 조금만 조정 들어가면서 매수의 기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좀 많은 것 같은데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올라가지 않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죠. 자, 그럼 보안주가 지금 왜 이렇게 달구어졌을까라고 한다면 역시나 비트코인 폭락과 그리고 가상화폐에 대한 수요, 디지털 화폐에 대한 수요 때문이죠. 자, 그렇다는 말은 보안주가 지금 이렇게 떠들썩할 때 사야 될 것인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은 보안주가 이렇게
떠오르게 된 원인,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봐야 된다는 거죠. 우리 흔히 말하는 화폐 개혁주가 될 수도 있을 거고 또는 화폐 관련주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종목은 너무 많지는 않기 때문에 제가 종목을 언급드리긴 힘들지만 업종 테마를 말씀드린다면 역시나 화폐 개혁 관련주라든지 디지털 화폐 관련주를 보시면 되는데 역시 대장주는 삼성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고 싶네요.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렇게 삼성이라는 힌트만 드리더라도 바로 아실 겁니다. 특히나 또 이름에 결제라는 이야기가 들어가거나 또는 회사가 가지고 있는 테마 중에서 하고 있는 업태 중에서 결제 관련주가 있다고 한다면 역시나 관심을 가져야 되는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더군다나 제가 식음료 파트 계속 관심을 좀 두면 좋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투기판이 끝나고 나면 식음료 쪽에 대한 인식 굉장히 좋아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지금 인플레이션, 계란 파동 너무나 심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을 우리가 뭐 만회하기 위해서 어떤 종목을 투자할까, 금을 투자해야 되나 이것이 아니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서 뭔가 사재기가 들어갈 만한 기업이 뭐가 있을까? 역시나 식음료 파트 여러분들 뭔가를 미리 좀 사놔야 되겠나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 수혜감들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투기에 어울리지 마시고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저는 건강한 투자를 여러분들께 권유해 드리는 거지 투기를 통해서 인생 한 방 오늘 빰! 뭐 이런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차분하게 저점에 있지만 길목을 지켜가면서 우리가 챙겨야 될 수익만 제대로 챙겨낸다면은 사실 이런 날이 오든 뭐 비가 오든 눈이 오든 맑은 날이든 주식시장에서 우리는 수익을 꾸준히 낼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 지수는 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인들이 이번 주에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는지 안 이어지는지를 좀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고요. 특히나 또 이번 주 목요일이죠.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도 있기 때문에 그걸 앞두고 주가는 충물렁거릴 수가 있겠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계속 들어오지 않는다면 지수는 믿을 필요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좀 조심하자. 아직도 관망이 유효하다. 그리고 내 포트폴리오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점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놓는 것이 아주 좋은 선택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려보고 싶네요.